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조용한 오후나 깊은 새벽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별다른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고 팔이나 턱 주변이 묘하게 당기듯 불편하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넘기기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바로 이런 상황이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면 응급 조치를 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홀로 집에 있거나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라면 그 한순간의 대응이 생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갑작스레 쓰러지는 장면으로만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조용하고 서서히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이상 반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보다 내부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런 심장 이상이 왔을 경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법을 차근차근 짚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건강하다고 느끼실지라도 예고 없이 다가오는 심장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무방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 순간이 왔을 때 침착하게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준비의 시작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심장 이상은 특별한 징조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조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나타나는 5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을 누르는 듯한 묵직한 압박감입니다. 가슴 중앙이 무겁게 짓눌리거나 뭔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왼팔이나 어깨 턱 쪽으로 퍼지는 불편한 통증입니다. 특히 왼쪽 부위에서 오는 통증은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피로감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앉아 있어도 기운이 빠진다면 몸이 에너지를 심장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은땀이나 어지러움 메스꺼움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특별히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몸이 축 처지거나 어지럽다면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숨쉬기가 어렵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는 현상입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을 오른 듯한 느낌이 들고 숨이 가쁘다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나타나도 가볍게 넘기지 마셔야 하며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즉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전조 증상이 느껴졌을 때 혼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행동들을 단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느껴졌다면 그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을 애써 무시하거나 병원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심장을 더 위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일을 하던 중이었다면 손을 놓고 주저앉아야 합니다. 걷고 있었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기대어 몸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서 있던 상태라면 바닥이나 의자에 몸을 맡기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1분이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장은 그 짧은 순간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을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한 74세 어르신은 집에서 신문을 읽다 가슴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러 일어났고 몇 걸음째 되지 않아 거실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곁에 있어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의료진은 단 1분만 늦었더라도 심장 근육의 40% 이상이 손상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북 포항에 사시는 78세의 다른 어르신은 TV를 보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과 왼팔 통증을 느꼈을 때 과거 건강 강좌에서 들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즉시 리모컨을 내려놓고 몸을 뒤로 기대어 숨을 고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차분히 실천했고 이후 병원에서도 손상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기댈 수 있는 벽이나 소파 등 안정된 곳에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로 앉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버리면 심장에 피가 몰려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때는 불안감으로 인해 과호흡이 오기 쉽습니다. 숨을 크게 쉬려 하기보다는 가볍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호흡의 조합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실천할 체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혼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가장 안전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걸어가거나 운전해서 가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혼자 있을 때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몸을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였더라도 그 상태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다음 행동은 바로 구조 요청입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을 가르는 위급 상황입니다. 가족이나 이웃보다 119를 먼저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먼저 전화를 하거나 병원에 직접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심장마비 증상이 의심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가장 정확한 위치를 119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지금 가슴 통증이 심하고 혼자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 같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어디 어디 몇 번지 몇 동 몇 호입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짧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6세 남성은 심장 통증을 느끼고도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채 다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르신은 의식을 잃었고 결국 회복 후에도 심장 손상이 크게 남았습니다. 반면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3세 여성은 비슷한 상황에서 바로 119에 신고했고 심장 통증, 가슴 조임, 왼팔 저림 증상을 또박또박 전달했습니다. 또 아파트동 호수 현관 위치까지 상세히 설명했고 그 덕분에 구급대원은 6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손상 없이 정상 회복된 보기 드문 사례로 남았습니다. 주소를 말할 때는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 아파트 이름뿐 아니라 동호수와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미리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 당황해서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면 종이에 주소와 증상을 적어두고 전화기 근처에 두는 것도 좋은 대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시는 것입니다.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긴 문장을 한 번에 말하려 하면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증상과 위치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 기술이 됩니다. 혹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 구조 요청 문자나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니 미리 스마트폰에 119 긴급 신고 기능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가장 빠른 대응은 가장 확실한 생존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두 번째 단계. 그것은 단호하게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구조 요청을 마쳤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내 몸을 가장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완전히 눕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게 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심장에 부담을 더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자세는 등받이에 살짝 기댄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세운 비스듬한 자세입니다. 상체를 약 45도 정도 기울이고 무릎을 가볍게 세워 다리를 약간 올리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돕고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6세 어르신은 심장 통증을 느낀 뒤 바로 소파에 기댄 채 무릎 밑에 쿠션을 받쳐 다리를 살짝 올리고 얕은 숨을 고르며 대기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의식이 또렷했고 심장 손상도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 자세 하나가 회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심장마비는 단순히 혈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소 공급과도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감과 통증이 겹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을 가쁘게 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심장은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따라서 호흡은 느리고 깊게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여섯을 세며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하고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며 내쉽니다. 이렇게 숫자를 세며 호흡을 반복하면 과호흡을 예방하고 심장의 박동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80세 여성은 심장 통증을 느낀 뒤 이 호흡법을 따라 의식을 잃지 않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이 호흡법 하나만으로도 심장 손상을 최소 3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조용한 대응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뒤 느리고 깊은 호흡을 유지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심장의 이상을 느끼고 자세를 안정적으로 취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긴 통화보다 짧고 명확한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생각보다 큽니다. 심장은 이미 위기 상태에 있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 통화는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5세 어르신은 심한 가슴 통증을 느낀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던 중 숨이 가빠지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구조는 받았지만 그 몇 분의 통화가 심장에 큰 무리를 주었다는 것이 의료진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대전 서구에 사시는 78세 여성은 119에 신고한 직후 딸에게 가슴이 아파서 119 불렀어, 현관 열어뒀어 라는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로 딸은 침착하게 대처했고 환자는 무리 없이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자나 메시지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만약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음성 대신 간단한 문자를 남기는 것이 의식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건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아프면 문자로 알릴게. 현관 비밀번호도 함께 보내둘게. 이렇게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미리 등록한 사람에게 긴급 상황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기기들이 많습니다. 한 번만 설정해두면 위급할 때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평소에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두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연락은 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장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119 불렀어. 현관은 열어뒀어. 이 짧은 한 줄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모두 말해주는 생명의 문장이 됩니다. 이제 119에 신고를 마쳤고 현관문도 열어두었으며 몸을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고 가족에게도 짧은 문자를 남겼다면 이제부터는 조용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을 잃지 않고 심장을 최대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빠른 숨은 불안을 키우고 심장에 불필요한 압박을 줍니다. 반대로 느리고 일정한 호흡은 몸 전체에 산소를 천천히 공급하고 심장의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심장 위기 상황에서 호흡의 리듬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호흡의 기본은 들이마실 때 넷을 세고 내쉴 때 6을 세는 방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식으로 숫자를 속으로 천천히 세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호흡의 리듬을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눈을 감고 조용히 가슴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에 집중하면 주변의 소음이나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 내 몸 안의 리듬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숨을 쉬는 것이 어렵거나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호흡을 더 길게 하려 하기보다 천천히 자주 내쉬는 것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이런 호흡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에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유지되고 의식을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몇 분에서 길게는 10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호흡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북 김천에 사는 80세 어르신은 심장 통증이 시작된 후 소파에 기대어 이 호흡법을 따라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리듬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심장 손상은 거의 없었고 담당 의사는 호흡을 지킨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호흡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구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호흡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한 7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순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다고 느끼실지라도, 오늘 배운 내용을 메모해 두시고, 가족과 함께 한 번쯤 연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당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공유하는 그 마음이 누군가의 생명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곳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